How's it going? 오늘은 Situational Storytelling Chapter 8 스토리텔링 여덟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한 공부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쓰임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표현이긴 하면서도 처음 공부할 때는 이 표현법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면서 몇 번의 고비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법 자체가 좀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어, 뭐 억지로 굳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한두 번 정도 일별하는 느낌 갖고 넘어가면서 차후에 이제 등장할 때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히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It takes 2 hours 이것을 이제 기본 골격으로 하는데 아, it이 등장하고 take가 등장하고 뒤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이때 it은 말하는 대화자 쌍방간에 나와 너 사이에 그것 하면은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은 take 한다, 2 hours, 2시간을 take 한다 하면은 어, 2시간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takes 2 hours 그것은 2시간을 잡아먹는다. 이거 말 표현을 좀 순화하면 걸린다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쓰는 동사가 take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take에 시간이 등장하면 얼마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it takes 2 hours 하면은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왜 take에 s를 붙였냐면은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줘야죠. 그래서 걸린다, 2시간이 걸린다. 해석은 그래요. It takes 2 hours, 2시간이 걸린다. 뭐 it takes 2 days, 이틀이 걸립니다. It takes 2 weeks 하면은 2주가 걸립니다. 2 months, 2달이 걸립니다. 2 years, 2년이 걸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이 take의 과거는 took입니다. 그래서 take 동사 변화는 현재와 동사 원형은 take이고 과거형은 took, 과거 분사형은 taken입니다. 그래서 take, took, taken 이렇게 변화하죠. 그래서 took 하면은 걸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it took 2 hours 하면 2시간이 걸렸다. 자, 그러면서 will take, 이 take 앞에 will을 붙이면 부의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서 말하는 사람의 판단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부의할 것이다. 그래서 걸릴 것이다. 걸릴 거다. 걸릴 것이다. 그래서 it takes 2 hours, 2시간이 걸립니다. It took 2 hours, 2시간이 걸렸습니다. It will take 2 hours, 2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while 갖다 붙여서 이렇게 while 전 시간에 배웠는데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등장할 때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였는데 어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명사로 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약간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 약간의 시간, 에, 어느 정도의 시간 또는 약간의 시간을 while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걸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 걸려요. 좀 걸렸습니다. 좀 걸릴 겁니다. 할 때 쓰는 말이
whil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시간. 자, minute 하면은 minute 자체는 분이죠.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것이 분초, 뭐 minute이라든지 second이라든지 이럴 때 이 어를 붙여줬을 경우에는 minute 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은 minut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단이 짧은 시간이니까 it takes a minute. 그건 금방 끝나요. 금방 걸려요. 금방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라는 것 개념이에요. It takes a minute. 금방 됩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라는 정도 의미일 때는 minute. 자, a long time은 오랜 시간이 되겠죠. 오래 걸립니다 하면 it takes a long time. 또는 a long time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it takes long 하면 long만 쓰면은 긴 시간이란 말인데 이 long만 쓰더라도 이 자체가 명사로도 쓰여요. 만약에 long time 할 때 long은 긴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it takes lon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long만 쓰면 그냥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만 it takes long. 자, it takes 2 hours 2시간이 걸립니다. It took 2 hours 2시간이 걸렸습니다. It will take 2 hours 2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금 걸립니다. It takes a while. 조금 걸렸어요. It took a while. 좀 걸릴 겁니다. It will take a while. 오래 걸립니다. It takes long. 오래 걸렸어요. It took long. 오래 걸릴 겁니다. It will take a long time 또는 it will take long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take란 동사와 시간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t takes me 2 hours 또는 요 자리에 뭐 당신이면 takes you 목적어 자리예요. 이게 목적어니까 목적격만 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 남자면은 힘이 될 것이고 우리라고 하면은 us가 될 거고 그녀 하면은 her가 될 겁니다. 이렇게 take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등장하고 시간이 등장할 때는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A란 take란 동사 뒤에 A가 오고 A라는 명사가 오고 뒤에 B라는 명사가 연달아 이제 등장할 경우에는 A에게라고 이거 해석하셔야 됩니다. A에게 B라는 시간이라고 번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 B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 takes me 2 hours 하면 나에게 2시간이 걸립니다. it took me 2 hours 하면 나에겐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한텐 2시간이 걸렸어요. 너한테는 2시간이 걸려 할 때는 it takes you 2 hours. 그 남자한테는 걔가 하면 2시간 걸려요. takes him 2 hours. 우리가 하면 2시간 걸립니다. takes us 2 hours. 자, 그녀가 하면 2시간 걸려요. takes her 2 hours. 자, 이렇게 누구에게 얼마라는 시간이 걸린다, 걸렸다, 걸릴 거다라는 표현.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고 빠지는 경우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해도 괜찮고 나는 얼마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너는 얼마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틀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걸린다라는 형태 takes me 2 hours.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제는 뭐를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주로 이제 쓰게 되냐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라는 표현을 묻기 위해서 이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묻게 돼요. 이것을 물을 때는 얼마나 오래라고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오래가 how long입니다. how long 맨 앞에 how만 쓰는 것이 아니라 long이라는 말과 결합을 해서 우리말로 얼마나 오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려면 이 부분을 묻기 위해서 how long으로 앞으로 내보내고, 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의 첫 번째 동사 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반 동사 현재형 s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앞에다가 첨가를 해줘야죠. 예, 일반 동사 현재면은 does, 3인칭 단수일 땐 does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였더라면 did를 써야 되겠죠. 걸렸습니까 하려면 did. 자, do not does, did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사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면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렸죠? How long did it take?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걸릴 겁니까? 걸리겠습니까? 해서 묻는다면 그때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동사만 내보내면 되겠죠. 예, 이 자리로. 그래서 How long will it take? 자, How long will it take? 자, 이 표현은 항상 입에 붙여 있어야 돼요.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렸죠?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다시 한번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렸죠?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How long will it take? 자, 이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자, 문장이 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틀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봤듯이 it takes 시간이 걸린다, 그 일은 걸린다 얼마라는 시간이, 이걸 봤죠. 근데 뒤에 이런 틀이 등장을 해요. for라는 전치사가 등장을 하고, for라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사람이 누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for라는 전치사와 무엇이란 명사가 결합돼서 오고, 뒤에 다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 이런 복잡한 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때 그 일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이제 그것은 얘기해도 되겠고, 근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때 쓰는 말입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누가 또는 무엇이 이 V- 하기 위해서는, V- 하는 데는 누가 또는 무엇이 V- 하는 데는 얼마라는 시간이 걸립니까? 자, 얼마라는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때 it을, 이럴 경우엔 it은 가짜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짜 주어로 보고, 얘가 이제 진짜 주어라고 생각해서 진짜 주어예요. 그 일은 얼마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누가 뭐뭐 하는 데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포라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누구란 말이 등장하지만 이때 전치사는 포와 사람, 포와 무엇이 결합돼서 오지만 이때 포라는 전치사는 우리말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써주기만 하는 것이지. 이 to 플러스 동사를 하는 주체를 할 텐데 쓰는 말인데, 얘 누가 뭐뭐를 한다든지 무엇이 뭐뭐를 한다 할 때는 반드시 영어는 요 기본 틀을 갖추고 있어요. for 누구 to 플러스 동사를 쓰게 되면 이걸 여러분이 말을 만들 때는 얘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뭐뭐 하는데, 해석 순서가 이래요. 누가 뭐뭐 하는데 또는 무엇이 뭐뭐 하는데, 이런 순서로 꼭 번역을 해주시고 이 전체는 덩어리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그것은, 그 일은 걸립니다. 얼마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리겠습니다. 걸릴 거다. 근데 그게 뭐냐면 누가 뭐뭐 하는 데는, 무엇이 뭐뭐 하는 데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말로 풀어지면 해석할 때는 결국 이런 틀이 올 때 우리말 번역은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라는 시간이 걸린다.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라는 시간이 걸렸다. 걸릴 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자, 우리말로는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순서로 번역이 되고, 배열 순서와 영어의 식 배열 순서와 우리말로 이해 풀이 과정의 이 상관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만 이 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데 무엇이 뭐뭐 하는데 얼마라는 시간이 걸린다. 자, 이 틀을 꼭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It takes an hour. 자, 기본 틀은 그렇죠. It takes an hour. 1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for me가 등장하고 to get to the hotel이라는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등장해요. for 플러스 명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 덩어리가 등장할 때는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꼭 이해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은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짜죠. 얘가 진짜죠. 왜 이렇게 썼냐면 진짜죠가 너무 길어서 그냥 일단은 결론 먼저 내리고자 가짜조를 내세워서 결론을 내리고서 그것이 그 일은 1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근데 요건데 보니까 for 플러스 명사, to 플러스 동사라고 등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할 때는 얘를 먼저 해석해 주시고 얘를 두 번째로 해석해 주시는데 이때 주의할 부분이 for는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me가 나왔다면 내가 주어처럼 번역하셔야 됩니다. for you, 네가, for her, 그녀가, for him, 그가, for us,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for me to get 하면은 내가 get 하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get이라는 동사 나오고 뒤에 to 장소가 등장하면 어떤 장소에 이르다,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et to the hotel 하면 호텔에 도착하다, 호텔에 이르다, 호텔에 가다. 자, 호텔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호텔까지 가는데 내가 호텔 도착하는 데는 1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요. 시간이 그 일은 걸립니다. 1시간이. 그 일이 뭐냐면 for me to get 내가 가는데 어디로? 호텔로. 내가 호텔에 이르는데 내가 호텔에 도착하는데. 자, it takes an hour. 근데 이 for me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누가란 말 쓰지 않고 그냥 1시간이 걸립니다. get 도착하는데 그곳에 by bus. by bus는 교통편에 by를 붙이게 되면 뭐뭐를 타고사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by bus, 버스 타고, by train, 기차 타고, by taxi, 택시 타고. 그러니까 get there 이때 위에처럼 to가 필요가 없죠. there 자체가 그곳에 도착하는 거니까 장소에란 말이 등장할 땐 전치사가 필요 없게 돼요. 위에처럼.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to get there 하면 그곳에 도착하다.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그곳에 도착하는데 굳이 누가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안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takes an hour to get there by bus. It takes an hour to get there by bus. 자, 그 일은 걸립니다. 1시간이 도착하는데 그곳에 버스 타고 그곳에 도착하는 데는 1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t takes an hour for you to make it. 자, 이 표현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봐요? for you. 이거 묶는구나.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왔구나. 그러면 얘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고 얘를 주어처럼 얘가 make 하는데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for you to make it 만들다 그것을 하면은 네가 그것을 만드는데. 자, 그래서 it takes an hour for you to make it. 그 일은 걸린다 1시간이. 누가 뭐 하는 데는 네가 만드는데 그것을. 네가 그걸 만드는 데는 1시간이 걸려. 우리가 만드는 데는 1시간 걸려. For us to make it. 그걸 만드는 데는 이 만드는 대사 주체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가 만드는데 하면은 for me to make i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틀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설명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 예문을 든다면 이겁니다.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전 시간에 그랬어요. 다리 넘어져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다란 말을 썼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자, 이렇게 해서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자, 이렇게 쓰면 하나하나 따라간다면 도저히 이것을 해석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골격으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린다, it take, 걸릴 거다, will take. 자, 얼마라는 시간, how long.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할 때 how long will it take? 이건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맨 앞에서 how long will it take? 자, 그 다음에서 보니까 for the wound to heal. 그렇죠. for the wound to heal이란 말 나왔어요. 자, wound라는 단어 처음 볼 것이고 heal이란 단어는 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힐링한다는 말 쓰죠. 힐링은 그런 의미에서 heal이란 동사에 ing 붙인 겁니다. wound라고 읽어요. wound, 오를 발음 합해서 wound 하면 상처란 뜻이에요. 우리가 몸에 나는 상처, 외상을 wound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어요. 바로 앞서서 for 플러스 명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등장하면 for 플러스 명사부터 뒤에 to 플러스 동사 전체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해석은 얘 해석하지 말고 for는 1번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두 번째 하는데 이 heal이란 말은 치료하다란 말이에요. 만약에 치료하다 또는 치유되다예요. 치료하다의 뒤에 대상이 안 보이면 치유되다란 말이에요. 낫다. 우리 상처 따위가 낫는 것은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되다, 낫는 것. 뒤에 치료하는 대상이 동작하면 무엇을 치료하다 지금 힐대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는데 상처가 낫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말로는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말 속엔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상처 어디상 다리에 난 그 부상 부위가 되겠죠. 상처 또는 부상 부위가 치유되는데 이렇게 영어는 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틀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how long will it take 이란 말은 설명드렸으니까 그 일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for 플러스 명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면은 for 해석하지 마시고 얘가 힐하는데 wound가 힐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상처 부위가 치유되는 데는 상처 부위가 낫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라는 이 표현법. 자, 읽는 건 how long 강하고 길게 읽고 자, 조동사와 대명사 약합니다. 동사 원형 강하죠. 그래서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그 다음에 전치사 약해요. for the wound 요건 강하죠. to 약하고 동사 원형 강합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크게 두 단락으로 안 한다면 여기 부분을 한 파트로 보고 뒤를 한 파트로 봐서 여기를 한번 읽고 약간 끊는 다음에 뒷부분을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읽을 때는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For the wound to heal.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이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것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걸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져서 해야만 이 틀을 이해할 수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 일은 걸리겠습니까? 걸릴까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wound to니까 요 드 발음이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wound to가 아니라 wound to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지는 겁니다.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 일은 걸릴까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 그 상처가 낫는 데는.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 일은 걸릴까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wound to heal? 빨리 낫길 바래. 자, 우리말은 이제 간결하게 됐지만 영어 표현은 어떻게 나눠봅시다. 자, 낫길 바란다면 누가? 내가죠. I hope입니다. hope. 희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희망한다. 바란다. 자, 나는 희망한다, 바란다. 그럼 희망하는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S-가 V-하기를, 주어가 V-하기를 희망한다. 그럼 희망한다, 그 희망한다의 내용 이 전체는 호흡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명사만 될 수 있다. 이것이 주어 동사의 문장틀을 갖춰준다. 그럼 절이구나. 그럼 얘는 명사절이구나. 명사절을 구성하려면 이 문장 앞에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게 THAT라는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S-가 V- 하는 것을, 이런 의미를 만드는데, 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접속사 that, 어떤 동사의 목적어 자리 이끄는 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연달아 등장하면 두 번째 주어 앞에서는 that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는 항상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요것을 희망한다. 이 전체를 희망한다. 이 전체적으로 덩어리로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서 주어가 동사하기를. 자, 근데 get이란 동사가 또 등장했네요. 이렇게 get이 많이 쓰이네요. get 다음에 where이 등장하면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만 봐서는 잘이라는 말이라는 부사지만은 get이란 동사 뒤에 where이 온다라는 것은 이때 where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상태. 상태인데 의미는 건강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건강한. 몸 상태가 건강한, 몸 상태가 좋으니 well입니다. 그래서 이 get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은 비동사지만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은 get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다, 건강한 상태가 되다, 이 얘기는 합해서, 그렇죠?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낫는 겁니다.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희망한다. 네가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희망해요. soon 하면은 곧,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soon입니다. 곧,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네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해. 뭘 희망해? 네가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래. 나는, 이게 번역은 그냥 빨리 낫길 바라지만 영어를 풀어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요. 나는 희망해. I hope. 누가 뭐 하기를? You get well. 네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빨리.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나는 네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래. 그러면 I hope you 합격하는 거 패스입니다. You pass 그 시험을 the test. 나는 그 테스트를 합격하기를 통과하기를 희망해 바라해. I hope you pass the test.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몸 하기를 네가 빠른 시간 내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희망해.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빨리 낫길 바래. 나는 희망한다. 네가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빠른 시간 내에 조만간.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빨리 낫길 바래. 나는 희망한다. 네가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빨리 낫길 바래. 나는 희망한다. 네가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곧 빨리. I hope you get well soon. I hope you get well soon.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간단하죠.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Welcome to Korea.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I am glad. 자, I'm glad to see you. See you, 당신을 만나게 돼서 I'm glad to meet you. 네, 다 되는 겁니다. I'm glad to see you. I'm glad to meet you. 자, 통상적으로 그럼 meet과 see의 차이를 본다면 I'm glad to meet you 하면은 보통 첫 만남일 때는 meet라고 쓰고 처음 만남일 때는 I'm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건 첫 만남이에요. 근데 glad to see you라는 것도 만나다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두 번째 이유, 한 번은 만났고 서로 알고 있는 사이, 아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네 할 때 그때는 glad to see you가 됩니다. 네. meet 하면은 첫 인사, 처음 만날 때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그런데 see you 하면은 보통 한 번 만난 이후에 알고 있는 상황 이후에는 see란 동사가 더 맞는 겁니다. I'm glad to see you. 그래서 in person, 이 person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또는 우리가 개개인의 사람이란 의미가 강해요. 개인으로서의 사람. 자, 근데 in person 하면은 사람 속에 직역하면 그렇죠. 사람 속에서 이거는 직접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이죠.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만나는 게 in person입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네요. 말씀만 듣고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소리만 전화 통화만 하다가 이제 직접 얼굴 보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대면에서가 in person이에요. 그래서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당신을 직접.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쁘네요. 만나게 해요. 당신을 직접.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그래서 내가 얘기만 들었던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니 반갑네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자,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네 만나게 되어 당신을 직접.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 당신을 직접.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I'm glad to see you in person. 즐거운 비행 되셨나요? 비행은 즐거우셨나요?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어떻게 비행기 편은 괜찮으셨나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당신은 enjoyed 즐겼다가 되겠죠. enjoyed flying 비행입니다. 비행기 타는 거라고. flying은 비행기 타는 겁니다. 비행 탑승, 비행 여행, 비행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즐겼나? 즐겼니? 라는 걸 물으니까 일반 동사 과거 did 붙이고 enjoy를 동사 원형으로 만들죠. 그래서 did you enjoy? Did you enjoy flying? Did you enjoy flying? Did you enjoy flying? 나는 비행기는 잘 탔습니다. I enjoyed flying. 그렇죠? I enjoyed flying 할 수 있겠죠. enjoyed. I enjoyed flying. Did you enjoy flying?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비행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비행 되셨나요? 당신은 즐기셨나요? 비행을? Did you enjoy flying? Did you enjoy flying? 즐거운 비행 되셨나요? 당신은 즐기셨나요? 비행을? Did you enjoy flying? Did you enjoy flying? 즐거운 비행 되셨나요? 당신은 즐겼나요? 비행을? Did you enjoy flying? Did you enjoy flying? 비행은 부드러웠습니까? 비행이 이렇게 그렇죠? 요동을 치지 않고 순탄한 비행이 되셨는가 하는 얘기죠. 비행은 순탄했습니까? 아까는 즐기셨나요? 재밌었나요? 이거는 smooth, 순탄한, 무리가 없는 smooth, smooth.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 flight 썼어. 예, the flight 하면은 이건 비행기 편, flight 비행이라고 할 수도. 아까 flying 쓸 수도 있고 the flight이라고 명사를 쓰게 되면 flight입니다. 자, 그래서 the flight was smooth. 예,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순탄한 상태였다, 순탄했다. 그래서 순탄했습니까? 비동사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순탄한 상태였다 합해서 was smooth, 순탄했다. 우리가 스무스하다고 그죠? 스무스, 스무스, 스무드, 스무드, 스무드입니다. 스무드. Was the flight smooth? Was the flight smooth? 비행은 부드러웠나요? 비행은 순탄했습니까? Was the flight smooth? Was the flight smooth? 비행은 부드러웠습니까? 비행은 순탄했습니까? 비행은 바로 정해져 있는 거죠. 당시 타고 온 그 비행이 되겠으니까 더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Was the flight smooth? Was the flight smooth? 비행은 부드러웠나요? 비행은 순탄했습니까?
Was the flight smooth? Was the flight smooth? 뉴욕에서 이곳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표현 다시 나왔죠. 그래서 how long,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과거니까 did it take, 요거는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for 플러스 명사 없으니까 그대로 V 다시 하는데 get here, 이곳에 도착하는 것.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는 것. get to London, 런던에 도착하는 것. get to 서울, 서울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자, from New York, from은 뭐뭐부터, from New York, 뉴욕부터 뉴욕에서, 뉴욕에서 뉴욕부터 이곳에 도착하는데. 자, to get here from New York, to get here from New York. 자, 이거 아까 V 다시 하는데 이 전체 to 플러스 동사원이 전체 덩어리라고 뭐라 했죠? 그 일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 일이 뭐냐면 to get here, 이곳에 도착하는데 어디서부터? 뉴욕에서부터. 뉴욕에서 여기에 이곳에 이르는데, 이곳까지 오는데.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자,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서 장시간 길게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하나하나 익숙해질 겁니다. 뉴욕에서 이곳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 일은 걸렸습니까? 도착하는데 이곳에 뉴욕에서부터.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뉴욕에서 이곳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 일은 걸렸나요? 도착하는데 이곳에 뉴욕에서부터.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뉴욕에서 이곳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 일은 걸렸습니까? 도착하는데 이곳에 뉴욕부터.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How long did it take to get here from New York?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자, 당신은 you are tired는 피곤한이란 형용사죠. 그렇죠? 피곤한 상태에 있다. 당신은 피곤한 상태에 있다. 피곤하다죠. 지금 당신은 피곤한 상태에 있다. 자,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요. 근데 부의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을 나타낼 때 쓰는 게 must입니다. 자, 이 must는 동사면은 예를 들면 you go 하면은 go라는 건 동작이에요. 너는 간다. 근데 가야만 한다라고 강요하거나 명령을 한다면은 해야 한다면 must를 붙이죠. 그래서 must를 붙이면 V 해야만 한다. You must go. 가야만 한다. must go. 이렇게 동작일 경우는 V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must라고 하고, 이때는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must go, V 해야 된다. must meet,
만나야 한다. must see 봐야 한다. 자, 근데 이 상태 비동사라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must는 하는 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강한 확신을 나타내요. must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때는 V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V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자기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V임에 틀림없다. 자,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을 비행을 했다면 아이고, 피곤하심에 틀림이 없겠군요 라고 하면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아이고, 피곤하시겠군요. 안 봐도 비디오네요. 피곤하시겠네요. 그럴 때 must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must 붙이면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must be가 되는 거죠. must be. You must be tired.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피곤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당신 선생이죠.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You are a teacher. 아이고 틀림없이 선생님이시군요. 그렇게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시죠? 그럴 때는 You must be a teacher. 자, 노래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아유, 가수군요. 가수시죠? 가수임이 틀림없네요. You must be a singer. 자, 이럴 때 쓰는 게 must입니다. 자, 당신 돈 쓰는 거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옷 입은 거라든지 보니까 당신은 아이고 부자시네요. 부자시죠? 그럴 때는 당신은 부자임에 틀림이 없다면 you must be rich예요. must be rich. 이런 식으로 부자임에 틀림이 없다,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must be 무엇이라든지 must be 상태, 어떠함에 틀림이 없다라 할 때 쓰는 말이 이 must be입니다. 자, very tired. 아이고, 굉장히 피곤하시겠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어투예요. 아이고, 피곤하시겠어요. 이 얘기가 You must be very tired. You must be very tired. You must be. You must be very tired.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틀림이 없네요. 많이 피곤함에, 매우 피곤함에. You must be very tired. You must be very tired.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틀림이 없어요. 매우 피곤함에. You must be very tired. You must be very tired.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당신은 틀림이 없어요. 매우 피곤함에. You must be very tired. You must be very tired. 그래요. 시차로 조금 피곤하네요. 맞아요. That's right. right는 정확한, 맞는, 정답인. That's right. 맞습니다. 정답이네요. 맞아요 할 때 쓴 말이 That's right. That's right. 맞습니다. I'm tired. 나는 피곤해요. a little tired. 약간 피곤합니다. I'm a little tired. I'm a little tired. 시차로부터 시차는 jet lag입니다. jet lag. 이 jet lag 하면 제트 우리가 성층권인가요? 그 제트 기류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제트 기류를 타고 성층권을 타고 날아오는 때 그때 차이 렉 그 차이 격차가 이제 보통 우리가 시차를 그래서 타임렉 하지 않고 jetlag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트 비행기를 타고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쓸 수도 그렇게 jetlag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볼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얻게 되는 그런 시차를 jetlag이라고 합니다. 프롬은 뭐뭐로부터 jetlag으로부터 약간 피곤합니다. jetlag 때문에 이때 from은 뭐뭐로부터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뭐로 인하여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 써요. 예,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로 인해서 보통 시간을 두고서 어떤 그것이 지속되면서 이루어지는 뭐뭐의 이유로 인해서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from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뭐뭐로 인하여,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jetlag로 인해서 jetlag 때문에 시차로 인하여, 뭐뭐로 인하여 이런 표현 우리식의 어감은 뭐뭐로 인하여 jetlag 때문에 jetlag로 인하여 그것으로 비롯해서 엄격하게 from은 뭐뭐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가 강하죠. 원천 기온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로부터 비롯하여 jetlag로 인하여 jetlag 때문에 약간 피곤합니다. 자, That's right.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I'm a little tired. 약간 피곤하네요. jetlag로 인해서 from jet lag. from jet lag. 그래요. 시차로 조금 피곤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약간 피곤해요. 시차로 인하여. That's right. I'm a little tired from jet lag. That's right. I'm a little tired from jet lag. 그래요. 시차로 조금 피곤합니다. 맞아요. 나는 약간 피곤합니다. 시차로 인해서. 시차로 비롯하여. That's right. That's right. I'm a little tired from jet lag. That's right. I'm a little tired from jet lag. 그래요. 시차로 조금 피곤하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나는 약간 피곤합니다. jetlag로 인해서. That's right. I'm a little tired from jet lag. That's right. I'm a little tired from jet lag. 호텔로 바로 가고 싶습니다. 자, would like to 플러스 동사 원형처럼 이거 한꺼번에 기억하는 게 좋아요. would like to 플러스 동사 원형 V 하고 싶습니다. V 하고 싶습니다. would를 빼서도 쓰게 돼요. I like to go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가고 싶어요란 말을 쓸 수 있는데 would like to would를 붙여서 이게 붙이게 되면은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would like to go, would like to meet, would like to buy, would like to eat 이런 식으로서 부위하고 싶습니다 할 때 would like to 이 세 단어 붙여서 이 네 개를 한꺼번에 같이 would like, would like, would like to go, would like to go. 자, would를 주어 겹쳐서 쓰면 I'd가 됩니다. I apostrophe D. I'd like to go. I'd like to 또는 I would like to. I'd like to go. I'd like to go. 가다 straight, straight 곧장, 곧장 바로 to the hotel, 호텔로 go straight 곧장 가다 호텔까지. I'd like to go. 나는 가고 싶어요. straight 곧장 어디로? to the hotel. 호텔로. 자, would like to 동사 이 전체 하나로 꼭 보시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부위하고 싶다라고 이해하시고 자, I'd like to go. I'd like to go straight. I'd like to go straight. straight to the hotel. I'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I'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I'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호텔로 바로 가고 싶어요. 나는 가고 싶습니다. 곧장 호텔로, 그 호텔로. 호텔 정해졌으니까. I'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I woul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I woul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호텔로 바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가고 싶습니다. 곧장 그 호텔로. I woul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I woul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호텔로 바로 가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I would like to go straight to the hotel.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